자, 영어를 단순한 인지적 발달, 다시 말하면 학습 요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습득한 방식을 언어에도 적용했던 거기서 나오는 오류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영어 회화, 리스닝, 리딩은 결국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스피킹은 반드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사회성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침팬지 아이와 어린아이의 실험을 실제 했습니다. 1927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웬스롭 켈로스는 밑에 그림과 같이 이 침팬지와 자신의 아이를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겠죠.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실제로 이 아이와 두 사람의 그 어린 그런 개체들은 원숭이는 전혀 말을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원숭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숭이는 그런 모습을 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적인 요소는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습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1년이가 2년이가 지난 이후에 이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더 이상 이 실험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인간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처럼 깨끗이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단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후에 아이는 말을 잘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정서 요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하는 데는 이후에 문제 없는 상황이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심리에 관한 얘기 살펴보죠. Psychologists studying infant attachment have observed the way 1-year-olds react to the being taken care of by unfamiliar adults, to their parents living, and to their reunions. 심리학자들은 유아의 정서적 애착이 있죠. 유아의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뭘 관찰했습니까? 그 방식. 한 살 먹은 한 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어른,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닌 거죠. 자기가 잘 모르는 어른에서 케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그들의 부모가 떠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reunion, 어떻게 반응한지를 observe, 관찰했습니다. They have found the babies who feel secure may be upset when their parents return, but they allow themselves to be comforted, molding to their parents' bodies as they are held and talked to. 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기가 secure, 안정감을 느꼈을 때 이게 정서적 안정이겠죠? 부모의 교류가 되는 안정감을 느꼈을 때는 좀 화낼 수도 있어요. 그들의 부모가 돌아왔을 땐.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comfort, 편안해지도록 하고, 그리고 mold, 요 단어가 mold가 거푸집이죠. 우리가 주형이란 틀을 만들어서 틀에 집어넣으면 그 형태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쏙 부모들의 몸에 쏙 들어가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몸을 쏙 끼워 밀착시키는 거죠. 그들 부모들의 몸에 주형 틀에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더라. 그들이 잡혀서 잡힌 이상하네요. 들어 올려서 합시다. 그들을 잡고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은 그 부모의 몸에 쏙 밀착하더라. 그러나 babies who feel insecure about their parents' emotional availability return to reunions differently, usually in one of two ways. 여기까지 볼게요. 베이비들이 insecure, 불안했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그들의 부모들의 정서적인 availability, 이게 전문 단어인데 availability는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의 정서적 가용성이라는데, 하여튼 정서적으로 언제라도 availability, 이용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insecure,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결합했을 때 다르게 반응해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is dismissing or avoiding style where the child ignores her parents when they return to act as if she
is just fine. 하나는 dismissing, 뭐 무시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스타일이죠. 거기에서는 아이가 그녀의 부모들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치 he is just fine, 그냥 마치 그냥 좋았던 것처럼 평소 그냥 이거 좋아 하는 것처럼 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When a parent tried to comfort her, 그녀 부모가 그녀를 comfort,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도 she may push them away from the body instead of molding to them. 그들의 부모를 밀어 제끼는 거죠. 몸부터 밀고 그들에게 몰딩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쏙 들어가기 대신에 부모의 밈을 밀친다는 거죠. 아무리 컴포트, 달래주려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에 말한 대로 she just fine, 뭐 좋았는데 뭐 이런 거죠. 뭐 굳이 뭐 부모가 이런 개념. The other style is anxious, where the baby clings to the parent. Upon the parent's return, it seems difficult to comfort. 그 마지막에 두 번째겠죠. 두 번째 그 다른 스타일인 그것은 anxious, 약간 걱정스러운, 불안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곳의 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려요. 매달리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오자마자 매달립니다. 그리고 약간 불안함, 편안함이 좀 어려운 듯한, 컴포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스타일이군요. 또 다른 스타일은 anxious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막 달라붙는 거죠. 돌아왔을 때. 그런데 컴포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적인 영향력,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마무리할게요. 인간은 유전적 요소,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노암의 어떤 유전적 그러한 것들, 생즉설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실험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는 특히나 상대가 있을 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럴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차선으로 세컨드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리딩과 리스닝이 되겠죠. 그것은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니까요.